언젠간 꼭 잡고 말 거야. 안녕하세요. 홈런 원정대 원정대장 강원구입니다. 부대장 김유빈입니다. 쫄깃했던 한국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2020 KBO 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야구가 끝나는 시간은 매 시즌 다가오지만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마 야구는 끝났지만 홈런 원정대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죠. 네, 차차 영상이 업로드되면 저희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0 KBO 골든글러브 수상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투수 포지션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알칸타라가 타승 1위 그리고 승률 1위를 하면서 두산을 그래도 한국 시리즈까지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루친스키, 브룩스 등등이 거론되긴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굉장히 압도적인 알칸타라도 두산으로 오면서 이 선수가 더 행복한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포스트시즌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 정규리그 순위를 결정하는 마지막 최종전에서는 또 굉장히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줘서 알칸타라가 아마 첫 황금 장갑을 끼지 않을까. 알칸타라가 두산에서 그 20승 투수 계보를 잇는 선수가 됐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다니엘 리오스, 더스틴 리퍼트, 조시 린드블럼에 이어서 그렇죠. 5년 동안 세 번째로 20승을 달성한 투수를 두산에서 배출을 했다. 네, 이런 기록이 있었고 또 작년에는 두산이 통합 우승을 했을 때 사실 1등 공신이 린드블럼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약간 올 시즌 들어설 때 좀 일선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을 텐데 알칸타라가 엄청나게 잘해줘서 또 그런 고민을 덜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알칸타라가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가 더 이견이 없지 않을까. 사실 경쟁자가 안 떠올라요. 강민호 선수가 그나마 활약을 해주긴 했지만은 포수 부분은 사실 압도적이기 때문에 방망이도 그렇고 경기 운영도 그렇고 심지어 성적까지 모든 도끼를 다 잡았기 때문에 양의지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성적에 눈물까지 흘렸기 때문에 모든 드라마를 다 갖추지 않았나. 세네 가지 자리를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 1루수기도 했는데 강백호 선수도 저도 사실 골든글러브를 껴도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라모스의 그래도 홈런 쇼가 골든글러브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시즌 막판엔 좀 페이스가 떨어졌지만 시즌 내내 그 로하스 선수하고 홈런포 경쟁을 하면서 야구 팬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도 했고 LG 구단으로서는 그 역대 최다 홈런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잠실 안방으로서는 LG에서 30개 이상의 30개 후반 38개인가요? 그걸 홈런을 쳤다는 것만으로도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라모스를 꼽아봤습니다. 저도 라모스랑 강백호 둘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국내 선수 프리미엄을 좀 무시 못할 것 같다. 이번 골든글러브에서 사실 알칸타라랑 로하스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 라모스까지 추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게 사실이고 성적만 봤을 때는 라모스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는데 강백호 선수가 이번에 강타자의 기준인 타율, 출루율, 장타율에서 3, 4, 5 이렇게 달성을 했더라고요. 순위를. WAR이랑 팀 순위에서도 강백호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백호가 외야수였다가 올해 처음 이제 1루수로 전향을 했잖아요. 근데 또 활약상이 괜찮은 편이어서 표가 몰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백호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로맥 정도도 얘기가 나오긴 한데 로맥은 좀 약한 것 같고 말한 것처럼 사실 이 얘기도 또 항상 많이 나와요.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 배제가 되는 면이 좀 있어가지고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어로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 선수 동일하게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또 팔이 또 안으로 좀 굳기 마련이어가지고 경쟁자가 크게 없는 느낌이긴 했어요. 최주환 선수 정도가 조금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포스트 시즌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또 그걸 또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양의지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국가대표 2루수 자리를 역임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타율도 3할 4푼 5리로 4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유빈님 같은 분이죠. 네. 저도 최주환이랑 이하 동문 좋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 최정 선수하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선수의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일단 최정은 홈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좀 가지고 있고 황재균 선수는 그보다 장타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타율이 좀 더 앞서고 있고 거기다가 도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탯에서는 조금 그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기서는 좀 팀의 성적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생각이에요. 들어서
KT는 일단 창단 첫 가을 야구를 하는데 황재균 선수가 그래도 내야에서 박경수 선수와 같이 어쨌든 중심을 좀 잡아줬고 첫 가을 야구 첫 경기에 1번 타자로 나서기도 했었고요. 특히 타율이 올 시즌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반대로 제 최정은 물론 팀하고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작년까지 가을 야구를 했던 팀이 올해는 좀 추락을 했기 때문에 연대 책임 차원에서 위험한 멘탈. 괜히 현대적인 발언이었네요. 진짜 두 선수가 약간 비교하기 정말 네. 진짜 엎치락뒤치락한 거의 비슷해요. 캐령이 받아도 네, 그렇죠. 이상하다는 기분은 안 들 것 같긴 하고. 거의 확정적인 그쵸. 것 같은데요. 올해가 커리어 하이 찍은 해잖아요. 네, 맞아요. 100득점, 100타점에 22시 클럽 가입에 30홈런까지 기록이랑 기록을 거의 다 세웠고 계속해서 이 부문에 지금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변 없이 3년 연속으로 골든글러브를 타지 않을까. 키움 팬들은 이 자리에 러셀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행복한 상상을 한 6월까지는 했을 거, 6월인가요? 하여튼 여름까지는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뭐. 근데 김하성 선수는 사실 아마 지금 뭐 해외에 굉장히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되게 더 멋지고 기특했던 것 같은 게 이제 어쨌든 본인은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는 시즌에 진짜 구단으로서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활약을 해줘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경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원숙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강정호 때부터 막 유격수 20홈런, 30홈런 쉽게 나와서 그런지 사실 그 전까지는 진짜 드물었던 기록이거든요. 이종범, 장종훈을 제외하면 사실 유격수는 거의 수비가 중요한 자리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반대로 그게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대형 내야수가 쉽지 않거든요. 오지환도 공격형 유격수라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20홈런 넘긴 경우가 아마 없어서 그만큼 김하성의 가치가 빛나는 것 같아요. 유격수가 되게 체력 소모도 좀 크고 어떻게 그쵸. 보면 수비할 때 부담 좀 많이 되는 데라서 뭐 그런 공격적인 게 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수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지 얘들보다. 또 사실 근데 뭐 공격형 유격수가 굉장히 제한된 선수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독보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하성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메이저리그가 지금 유격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형 선수들이 지금 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김하성이 어디로 갈지가 조금 상황 시장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도 사실 로하스랑 이정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저는 고민을 조금 했던 건 사실 김현수 자리였는데 김현수냐 손아섭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김현수 선수의 타율이 낮은 게 아니고요. 김현수 선수 타율이 8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누굴 뽑더라도 나는 욕을 먹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건 김현수의 득점권 타율이었습니다. 김현수가 득점권 타율이 1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만큼 사실 기회에 되게 팀이 중요할 때 희망을 터뜨려줬다는 점에서 저는 김현수의 판정성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팀 성적 또한 롯데에 비해서는 LG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플레이어로서도 있지만 주장으로서 김현수의 역할을 또 높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유지한 신인 감독이. 그래서 손아섭 선수 또한 우리 나승엽의 롤모델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지만 그래도 김현수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로하스는 정말 확실하고 김현수, 이정우 선수랑 터커를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터커가 사실 홈런에서는 제일 앞서고 있는데 또 이정우랑 김현수 선수가 타율 타점 WAR에서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스탯만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국내 선수 프리미엄이라든가 아니면 스타성 같은 걸 봤을 때 좀 이정우나 김현수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팀 순위에서도 약간 기아보다는 훨씬 키움이랑 LG가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더 유력한 것 같아요. 가을 야구를 하고 못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가을에 또 힘을 못 쓴 김현수. 홈런과 함께 사라졌죠. 한번 징크스를 어떻게든 이겼으니까 김현수 은퇴할 때까지 약간 그러니까 한번 해야 될 텐데 LG가 한번 하긴 해야 될 텐데. 이정우 선수는 사실 시즌 후반에는 좀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는데 올 시즌에는 장타에서 굉장히 또 장점을 많이 보였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즌 초반에 타격폼을 약간 바꾸면서 힘을 싣는 걸 굉장히 하면서 또한 정교함을 잃지 않아서 여기는 또 야구 DNA가 다르다. 확실히 다른 야구 유전자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최영우 선수도 그렇고 나성범 선수도 그렇고 페르난데스까지 좀 쟁쟁한 후보가 좀 많은 느낌이에요. 세 선수 중에서 모두 누가 봤더라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타자의 사실 기본은 타율이라는 면에서 사실 타율도 모든 걸 담지 못하죠. 빗 맞은 안타도 있고 잘 맞았는데 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타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라고 보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클래식한 면에서 타율이 가장 중요하다. 최영우 선수가 4년 만에 타이틀을 타경왕 타이틀을 되찾은 것도 대단하고 사실 이제는
고령이거든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최영호 선수가 83년생이니까 이제 38이 이제 프로그를 향해 달려가는데 아직도 최영호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에서 역시 FA 로이드를 맞은 건지 또 좋은 활약을. 근데 아마 잔류 쪽으로 좀 이적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사실 최용호가 삼성이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호랑이 군단의 중심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서 차유랑이 골든글러브를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전 최용호를 뽑았습니다. 네, 저도 최영우랑 페르난데스, 나성범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최영우 선수가 좀 스탯만 봤을 때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타율이라든가 그 타격왕 타이틀이라든가. 그런데 나성범이 최영우가 하지 못한 그 30홈런 100타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무시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승팀 버프가 있잖아요, NC. 네, 우승팀 버프가 있고 이제 작년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시즌을 통째로 뛰지 못했다가 이번에 창단 처음으로 우승을 하는데 주역이 됐던 그런 어떤 스토리?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나성범 선수도 결코 뒤지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인터뷰가 성사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 나성범이 이번 골든글러브 투표에서 제일 아깝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나성범이 외야를 소화했더라면 골든글러브를 끼기에 충분했는데 표정타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홈런을 치기도 했고 저는 보니까 나성범 선수가 결승타가 제일 많더라고요. 사실 결승타로 승부를 결정짓는 그 한 방이 가장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나성범도 사실 받기에 충분한 활약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페르난데스가 200안타를 또 넘겼더라면 또 받았을 그렇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199안타로 끝나버려서 그 마지막 경기 첫 타석 때 안타 쳐 사실 200안타 칠 줄 알았는데 역시 아홉수는 무시하기 힘듭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포지션별로 전부 공통으로 선수들을 뽑았는데 1루수랑 지명타자에서만 갈린 거죠.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항상 얘기가 나오죠. 이제 외국은 골드글러브랑 실버슬러거를 미국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사실 타격으로 상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수비도 사실 야수에겐 그못지않게 중요한데 수비 능력이 조금 평가절하된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근데 이 얘기는 뭐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수비가 좋은 선수에 대해서도 조금 포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골든글러브 10명의 수상자를 예측해봤는데요. 누가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될지는 12월 11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여러분도 홈런 원정대와 함께 골든글러브 예측 결과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홈런 원정대는 영상공장 가동이 끝나는 날까지 저희의 소원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야구팬들과 함께합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꼭 작동할 거야.